이번 시간은 여러분요, 166쪽이죠. 문제풀이요.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요,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도 그것이 어떻게 문제에 접목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강의는 기억이 별로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물론 이제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요, 한 5월달에 문제 풀이가 있지만 미리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맞는데 즉 민법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두 번, 두 번이나 또는 세 번 정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고득점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6번 한번 보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관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틀렸죠. 아무리요 정관에요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이고 악이고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은요. 이사는 성관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3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이죠. 파산의 경우를 포함 그러면 절대 안 돼. 제외하죠. 왜요? 파산의 경우는 누가 관리한다? 파산 관제인이 사무를 담당하거든요. 4번은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 이때 총회는 임시총회죠. 그래서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뭘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되고요. 5번은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 예산은 총 4분의 얼마? 4분의 3. 정관의 변경은 총 4분의 얼마? 3분의 2 이렇게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물론 증감할 수는 있죠. 7번은요. 옳지 않은 것. 1번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왜 그러냐? 임시이사는 본래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이사도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이사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죠. 이번은 이사가 여러 명이죠.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는 법인 사무에 대해서 대표란 말이 나오죠. 대표 그러면 각자가 대표고요. 업무 집행이란 말이 나오면 이사의 과반수죠.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 소리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뭘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원이요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법원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다가 주무관청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 알겠죠? 4번은요.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고 이사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없고 그랬는데요. 만약에요. 이사의 사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은 뭐를 못하냐면 뭘 하냐. 이사가 사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사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한에 있는 기관에 그것이 도달하게 되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요. 그런데 이사회 등이라든가 승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7번에 4번이 틀렸죠. 5번은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안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 그러면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안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 특정한 이때 타인을 뭐라냐? 임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인의 대리인이고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8번은요. 1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누구는 안 되냐? 감사라든가 법인의 대리인은 안 되죠. 임의대리인. 2번 행위의 외 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거나 또는 법령에 위배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 개인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법인과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고. 4번은요.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는 부진정 연대고 만약에 법인이요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5번은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 9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죠. 9번. 1번이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초 적용되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요. 능력에 관한 것, 권리 능력에 관한 것은 그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유초 적용되는 것이고. 2번은요.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책임하고 달리 그것은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법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3번은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죠. 그럼 목적 범위 외 그러면요. 법인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때는요. 그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나 그다음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은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죠. 이럴 때는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5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자인 이사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부진정 연대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그러면 10번은요.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은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많은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지금 뭐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에 뭘 받기로 했죠? 인가를 받도록 했죠. 인가를 받기로 했다. 이것은 뭐죠? 당연히요. 법인의 대표권을 많은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한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권리 능력이 아니고 대표권이죠. 그래서 권리 능력 제한 그게 틀렸죠.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요. 법인이 기본재산 감소죠. 또는요. 편입 기본재산 감소는 처분이죠. 또는요. 편입이죠. 증가죠. 그럴 때는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증가시킬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은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게 기속되는 시기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때. 언제요? 유언자가 사망할 때다. 그 다음에 니은요.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랬는데 법인 재단법인 설립은요. 상대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그다음 미음은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게 기속되는 시기는 법인 명의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3자가 없으면 법인이 설립할 때, 증의로 하면 설립할 때, 또는 유언으로 의하면 유언자가 사망할 때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제3자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11번은요. 옳지 않는 것이죠. 1번.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이죠. 그건 사단법인은 뭐냐면 그것은 합동행위죠. 합동행위. 사단법인이요. 재단법인은 단독행위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틀렸죠. 왜 상대방 없는 단독이냐? 그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요식행위 그것은 맞죠. 2번. 사단법인 정관에 대해 사원총회 결의로 그 규범적인 의미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러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니까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법 해석의 원칙, 즉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요. 사원총회 결의로 해석을 하거나 다수 결의에 의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원을 구성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사원총회 결의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요.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게 되기 전에 설립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죠.